친구님들 안녕. 오늘 토동토동 얼굴이 토동토동 부었네. 그렇게 부었어. 네, 오늘은 제가 그냥 영상 편하게 찍으려고요. 선생님들이 질문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교육 분석 어떻게 받느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육 분석 어려운 거 없고요. 그냥 상담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상담실에 찾아가셔도 되고, 먼저 교육 분석이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교육 분석이 뭐야, 교육 분석이. 교육 분석은 말 그대로 상담사 자기 분석이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상담할 때 나한테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뭐 해야겠어요? 선생님들이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상담 받는 거예요, 상담. 뭐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상담을 왜 받으라고 하는 거냐면, 우선 상담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되게 보면 자기 문제로 오세요. 상담을. 그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자기 문제로 오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먼저 해결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어떤 세팅된 상담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초기, 그러니까 상담 초기밖에 없고, 상담 경험인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허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모르실 때부터 그런 상담 기관에 찾아가셔서 받는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어디 가야 되나요? 막 묻는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적도 있었나? 하여튼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처음에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무료 상담하는 것부터 찾아보세요. 제가 영상에도 계속 하는 말이 뭐래요. 이 상담이든 저 상담이든 크게 나한테 정말 굉장히 공격적인 건 없다는 말이에요. 설마 선생님들 상담사 만났는데 사기꾼 만나가지고 돈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데 속을 만큼은 연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약을 주고, 또 약도 먹어보면 어떤 맛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경험이잖아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돈이 없을 경우에 어디 가야 되냐. 저한테 사실 상담 선생님들 뭐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좀 누구나 다 아시는 선생님들밖에 소개를 못 시켜드려요. 왜냐면 함부로 소개시켜 드렸다가 제가 좀 괜찮다, 그분들 어떤 수준에 맞겠다 싶어서 소개해 줬다가 되게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상담사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긴 좀 어려워요. 정말 대가 선생님들 말고는. 왜냐면 상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입맛에 맞는 상담사를 고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들도. 근데 상담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분석 하시려면 먼저 개념부터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지금 현재 혹시라도 선생님이 지금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대부분 제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 자기 개인 사생활 문제 없는 분 없었어요. 거의 100%였어요. 자기 사생활 문제. 그만큼 이제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심지어는 가정에 문제 있으신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교육 분석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가정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당면한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한 뒤에 내담자를 만나야지, 뭐 자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물론 그 해결되는 과정 중에 만나도 돼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성숙한 만큼 내담자를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든 한번 가보세요. 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뭐 우리 친구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라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있고, 뭐 위센터도 있고, 무료로 상담을 경험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기관에는 많잖아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완전 무료는 아니고, 그래도 거기는 2급 선생님들은 계시니까 거기 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상담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담에 대해 좀 지각이 되시면 그때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담 받는 것보다 정말 좀 배우고 전문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면, 그러니까 전문가 선생님께 이제 상담 받으면, 이걸 이렇게 접근하시구나, 이 선생님은 이게 이 뜻이구나. 그래서 상담 기법과 어떤 상담의 이론적인 배경을 상담 받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이 좀 확보가 됐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뭔가 좀 배웠다, 이론 같은 것을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자기 문제가 근데 거기서 그렇게 오래 받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리고 뭐 좀 돈 좀 모아서 정신분석적 치료 받는데 그 교대 주변에 계시거든요. 그 한국 정신분석 심리치료, 모르겠다, 이름 갑자기 생각. 무슨 연구소가 있어. 한국 정신치료연구소,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이런 데 가보면 저건 대상관계 쪽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한 몇 회기 받아봐요. 한 10회기 아니면 뭐 돈 없으면 10회기 받고 돈 좀 있으면 한 30회기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안 받아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슈퍼비전 받는 거. 선생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사례 드러난 선생님들의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선생님 개인 문제죠. 사례에서 선생님 문제를 충분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슈퍼비전을 열심히 받으세요. 슈퍼비전 받다가 슈퍼바이지의 문제를 그러니까 지도 감독관님이 다듬어 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슈퍼바이저의 어떤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난 돈이 없다. 근데 사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잖아. 그잖아요. 그런 거 가봐 인턴쌤들한테 자기 좀 맡겨봐요. 여러분들도 인턴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기관에 가서 인턴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서 아 얘는 이렇게 인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받으면서 상담 받아보고 나중에 필드 가서 만날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군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민간으로 가야겠다 해서 돈이 없으니까 또 상담비 아깝잖아요. 공짜 받다가 돈 내고 받으려니까. 근데 그것도 인턴도 그 당시에 한 학기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감지덕지했어. 저는 세상 물정 하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받았는데 아이씨 우리 학교 선배인 거야. 가보니까 깜짝 놀랐잖아. 깜짝 진짜 지도 민망하고 나도 뭐 둘 다 민망하고 근데 철판 깔고 안 민망한 척 했어요. 상담받다가 리퍼 됐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는 이거 네가 감당 못한다 해가지고 전문가 내던겨가지고 뭐 그것도 몰라. 그것도 상순이지 어떤지. 아이씨 그래도 뭐 좋은 경험이었어요. 난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뭐 기억도 안 나. 하여튼 워낙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아마 그 사람도 다 기억 못할 거야. 어쩌면 기억할 수도 있고 내가 지 첫낸다든자면 하여튼 얼마나 낯뜨겁던지. 그래도 그런 각오를 하고 만나세요. 선생님들 뭐 자신을 숨기고 이렇게 정직해지려면 차라리 선생님들 어떤 비밀이 없는 게 제일 속이 편해요. 밝힐 건 밝히고 떳떳하게 까놓고 까고 숨길수록 선생님 자신을 밝히는 게 두렵습니다. 내담자들 선생님을 어떻게 조사할까봐 막 선생님이 어떤 실체가 드러날까봐 하는 두려움은 적어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쇼핑하듯이 돌아다니지 말고 이쪽에서 좀 진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종교까지 다뤄보고 하여튼 종교까지 다 다뤄보라는 거예요.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평소 선생님들 해야 되는 거는 늘 자기 감정에 민감하게 바라볼 줄 아는 힘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뭐 감정을 봐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배우는 것만 돼서 이거 학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연습하고 난 뒤에 선생님 감정을 바라보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뭐냐면 저처럼 이제 그림도 좀 그려보고 책을 읽으면서도 제 자신을 분석해보고 프로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분석가도 없었고 상담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혼자서 다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책을 사서 선생님 스스로 일지를 쓰면서 분석해도 되고 어떻게 저처럼 이렇게 뭐 녹음을 해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되고 저는 이제 미술 치료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림을 간혹 그린단 말이에요. 저의 어떤 무의식적인 흐름을. 근데 검사를 하셔서 선생님이 보셨는데 어떤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저처럼. 근데 선생님 세팅 안 되셨으니까 그 다음으로 도움된 게 뭐냐면 집단 상담 하면 개인 상담 말고 여러 그냥 사람들이 선생님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선생님 진짜 모습이죠. 진실, 현실. 그래서 이제 집단 가서 좀 이제 많이 깨닫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한동안 이제 좀 안 가다가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볼 수 있는 어떤 척도도 될 수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또래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선생님들 수준에서 만든 스터디 모임이나 그룹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모임에서 서로 피드백을 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뭐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는 건데요. 그 모임의 특징으로 많은 것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특히 신뢰가 많아야 되는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있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런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뭐 자기가 오픈마인드로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감수하고 듣겠다는 각오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하는 것들 말고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교수님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대 앞이나 뭐 강남역 그리고 남부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주변에 유명한 심리상담센터가 많습니다.
교수님들도 보통 30년 이상 근무하신 교수님들이 개인 로컬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교육생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방에 사신다면 조금 신경 쓰셔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요. 여기든 저기든 뭐 2급이든 미술치료사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처 입은 상담사 멜로이였습니다. 빠이빠이.